세월호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 최순실을 기다렸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검찰 발표를 보고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소위 문고리 잡고 뺑뺑 돌았던 그 3인방은 그 근처에 있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 4시간을 도대체 보냈는가. 이게 참으로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4시간가량 최순실을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동안 3인방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게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구하면서 세월호 7시간 실토, 문고리 3인방이 실토했다는데 그럼 또 그건 왜 실토를 하게 된 건지 98년 정계 입문 후에 20년간 줄곧 보좌한 3사람입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순실이 사실은 면접을 거쳐서 박근혜 의원의 비서관을 이렇게 발탁을 한 거다. 그건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최 씨는 주로 의상 문제로 청와대 왔다. 그런데 주 1회씩 정기회의를 했고 최순실이 국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라고 진술 바꿨습니다. 세월호 당일 관저로 외부인이 안 왔다. 절대 외부 사람 온 적이 없다 그러다가 참사 당일 최순실이 와가지고 관저에서 대책회의하고 중대본에 가세요 하니까 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호 오전에 안봉근 그리고 세월호 날 그날 사고 당시에 오전엔 안봉근이 그다음에 점심 후에는 정호성이가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거. 그런데 최가 오면 보고하자 이래가지고 오후 2시 이후에 늑장 보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박 전 대통령 국가위에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특활비 용돈도 챙기고 옷값 등 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저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최순실 씨가 주로 이제 대통령 의상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그건 용무고요. 네. 누구를 만나는 증인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만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집무실에 갖다 넣어주고 사항보고를 정호성 제1비서관한테 넣어주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게 그렇죠. 관저에는 누구한테 전달해 왔답니까? 관저에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정호성이 안봉근이 이재만이 전부 순실이기 하고 그 정직하게 뽑았다는 그 사람 종으로 보면 돼요. 이 사람들 뭐 실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못 봤어.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문고리 3인방 4시간가량 최순실을 기다렸다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으니까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그럼 처음부터 이실직고를 하지 거짓말을 한 거는 대통령 보호였을까요? 최순실 보호였을까요? 김영주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뭐 대통령 보호기도 하고 최순실 보호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 초창기 9시부터의 시간은 청와대 참모 전체의 자기 보호였다고 봅니다. 한번 첫 번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 뭐 박 대통령을 위한 원인은 박 대통령이었지만 전체 자기가 살기 위한 배경하고도 있고 국정원도 발표는 해야 되고 기자들은 물어오고 그렇게 한번 잘못 끼기 시작하면 전체를 다 잘못 낄 수밖에 없어서 누구만의 어떤 부분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참모들은 큰일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자기 방에서 거의 방전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전된 차를 배터리를 충격해서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것처럼 그런 119 기사가 카센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김영희 전 말씀하셨듯이 경선 거기 떨어지고 대통령이 그렇죠. 그때 떨어지고 이제 뭐 저 최순실한테 좀 바보 취급당했다. 그럼요. 뭐 이런 얘기나 공동 정부 관계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추정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거지 거죠. 뭐 예. 직접 보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이제 저런 듣다가 이제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도 하면서 괴로운 일이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라는 분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순실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였다고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도대체 좋은 일이에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잖아요, 국민만. 황장수 소장님. 이게 답답하고.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망한 정권에 대해서 다 망하고 난 뒤에야 이런 소리를 하면야 그 뭐 비겁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정권이 한참 전성기 때인 저 몇 달 직후에 TV에 나가서 여러 차례 정윤회 등 실세와 3인방이 물러가라, 해외로 나가라. 네. 그래야지 박 정권이 잘 될 거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지금 저 사람들은 상부의 명령에 순응할 뿐이고 우리는 부속물이다라고 좀 바보처럼 예.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 저 사람들이 그때 권력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세를 떨치고 다녔는가. 누릴 권세는 다 누린 거예요. 예, 다 누렸죠. 대통령보다도. 근데 지금 재판에 와서 검찰이 어떤 일인지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세 사람에 대해서. 예. 지금 저 사람들은 마치 그냥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예. 우리는 부속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모시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자질하듯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조차도 부속물로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예.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홀로코스트예요. 거기에 참가한 어떤 유명한 아이히만이라는 학살자를 이렇게 재판에 가서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예, 악한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상부에 순응했을 뿐인데 이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 세 명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최순실이 나는 지극한 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그런 책임 전가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요, 오랜 의사결정에 위임 석간에 기인해서 저런 불행을 초래했는데요. 네. 심지어 저 옆에 저런 사람을 드러내라고 TV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전달이 것조차도 안 돼요. 차단이 되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전 최순실 씨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이건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는 순한 양이지만 뒤로 돌아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예.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대면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없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 스스로 자초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예. 다만 이 세월에 있었던 날에 대해서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운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전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 4월 16일 날 있었던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굉장히 많았고 4월 16일 이후 4월 17일부터 일정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날 하루를 딱 비워놨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오후에 오기로 했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예.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 참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최순실 씨 책임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 때 어떤 자기 관리 이런 문제에서 사람 관리 이런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이 벌어졌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 예. 김영하 국장.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참모들이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고리 3인방은 보면은 노뿐만 아니라 예스도 못하는 입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는 입이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최순실만 기다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문고리 3인방들이 보여줬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못됐다. 문고리는 그야말로 문고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위임과 상의는 최순실에게만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온 박 전 대통령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노인 변호사님.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지만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날 아마 최순실 씨 오기 전까지 자꾸 자기를 부르고 막 이런저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니까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밝혀지지 않은 4시간 동안 저는 사실은 침실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침실에서 멍하니.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최순실 씨는 나를 또 부르는구나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 나머지 3명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 누구를 위한 거짓말이었나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조여옥 대위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에서 세월 7시간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뭐 각을 들고 갔다는 네, 사람이? 각을 들고 갔다는 그 간호장교에 대해서 위증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청원이 지금 현재 13만 562건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여옥 대위는 사실 우리가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장교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뭐 문고리 3인방과 같은 정도로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비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간호장교로서 아마도 진실을 말할 거다라고 하는 국민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우리가 사실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안민석 의원에 의하면 그분이 청문회에 와서 7번의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현재 그런 믿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깨진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체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개개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해서 너무 참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양무석 박사님. 예, 영화 제작 과정에 있어서 배우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다음에 스태프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각각의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최종적인 액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이 제작 과정에서의 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건에 있어서는 아주 자발적으로 그 이심전심으로 그 관여하고 해먹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는 최종 감독의 결정이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이 청와대 취약한 조직이었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면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 5인 회의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확인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정말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그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순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인 거죠. 네, 다 말씀하셨죠. 어쨌든 뭐 국가 공적 업무를 뭐 사적인 인연으로 풀어간 결과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방송으로 MBN 뉴스와이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시 5분을 막 지났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폄하 이날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노인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서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 발끈했다죠. 한국당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